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속가능 미래인입니다. 오늘은 정말 너무 멋진 소식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기 때문에 저도 가슴이 좀 설레고 콩닥콩닥합니다. 바로 어떤 분이냐면요, 현재 지속가능 패션과 친환경 운동을 이끌어가고 있는 정말 너무나 우아하고 아름답고 멋지신 여성분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그 현장은 프랑스인데요. 오늘 내용을 잘 보시면 프랑스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를 이끄는 멋진 여성분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도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분이니까 한번 잘 지켜봐 주세요. 제가 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프랑스에서 어떤 일이 있을까요? 프랑스의 플라스틱 재활용을 끌어올린다 조세 개편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폐기물 매립 시 과세 올리고 재활용 플라스틱 제품 부가가치세를 인하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재활용 플라스틱 용기의 시장 가격을 재활용 용기보다 낮게 만들어서 재활용이 안 되면 더 비싸니까 사람들이 안 쓰도록 만들겠다라고 이제 조세를 억지로 정부에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그 가격 자체를 바꿔서 재활용품을 쓰게 만드는 거니까요. 상당히 강력한 조세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마크롱 대통령이 2025년까지 모든 플라스틱 용기를 재활용 제품으로 채우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는데, 이런 것이 정말 대선 공약으로 만들어지고 지금 실제로 조세 제도까지 바꿀 정도의 이런 정치 환경, 정책가들의 디자인, 창의력, 또 미래에 대한 상상력이 정말 부럽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프랑스에서 또 지금 의류 친환경 기여도 라벨 표시 의무화를 검토 중이라는데, 이거는 뭘까 보니까 이 가공 제품의 영양 성분 등급 표기를 의무화한 뉴트리스코어, 그러니까 이 제품의 영양이 1등급이다 2등급이다 하는 거랑, 전자제품의 에너지 소비 등급 표기,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냉장고에 뭐 1등급 2등급 붙여 있는 것처럼 의류 생산에 있어서도 의류의 생산, 가공, 유통에 관한 종합적인 환경 기여도를 수치화하여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라벨의 등급을 표기하는 것이다. 이거 대박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모자, 예를 들어 모자 샀어요. 여기에 1등급, 뭐 2등급, 3등급 붙여 있는 거죠. 1등급이면 나 이거 친환경 브랜드니까 마음에 들어, 할 거야. 뭐 2등급이면 이거 뭐 별로네. 3등급이면 야 이거 무개념이잖아. 이거 이런 거 안 사.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창의적이고 아주 강력한 법안을 누가 만들었을까 했더니 바로 여기 이름이 등장하네요. 환경부 차관급 국가비서 브루네 브라송인가요? 브룬 브라송이 H&M과 같은 패션 브랜드부터 명품 브랜드, 유통업체까지 70개사와 정부 관계자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합의를 이끌어낸 겁니다. 진짜 대단한 여성이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모습이 나와 있네요. 현장입니다. 뜨거운 현장이 나와 있고요. 자, 프랑스 정부는 이뿐만 아니라 지난 8월 프랑스에서 열린 G7 서밋에서 글로벌 패션 기업들이 패션 협약을 체결할수록 주도하는 등 지속가능 패션 산업을 이끌어가는데 힘쓰고 있다.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여도도 반영하고 있다. 이거는 진짜 너무 파격적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운동을 이끌고 가시는데 바로 이분이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분을 제 얼굴을 치우고 브린 뿌아르종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이분인데요. 아주 단아하고 당차고 자신감 있는 눈빛의 이분, Secretary of State for the Ecological and Inclusive Transition. 이거 뭐 일단은 너무 뭐 정부 부처 이름부터 간지가 나요. 간지. 생태 및 포용적 전환을 위한 국가 비서잖아요. 뭐 이런 거는 그 국가의 그 수준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정부 부처 이름부터. 1982년생이십니다. 9월 1일 날이 생일이시네요. 네. 2017년부터 이 자리를 맡으셨고요. 워싱턴 DC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엄마는 페인팅 컨서베이터, 그리고 아버지는 컴퓨터 컨설턴트, 그리고 시앙스포에서 공부하고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 앤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어떤 일들을 해오셨나요? 생각했더니 런던에서 이제 커리어를 시작했는데
Legislative Assistant to Labour Party, 그러니까 노동당의 국회 비서관으로 시작을 해서 리서처로 네스타라는 정책 연구기관에서 2년간 정책 연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하다가 미니스터 오브 인디아를 만나가지고 인도로 넘어갔어, 2009년에. 그러더니 2009년부터 거기서 프렌치 디벨롭먼트 에이전시, 우리나라로 치면 코이카 같은 곳에서 일을 하셨어요. 어떤 일을 했냐?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고 그리고 생물 다양성을 잘 보호하는 프로젝트를 하는 일을 하셨으니까 환경계에서 일을 쭉 해오셨네요. 2012년에는 이런 데서 일을 하셨고 창업을 하셨네, 2012년. 그죠? 그 다음에 베올라라는 기업, 친환경 식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인도에서 역시 일을 했고요. Drinking Water Distribution Project,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식수를 나눠주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슬럼가에서 사람들이 물이 없으니까 물 나눠주는 프로젝트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스턴으로 옮겨가서 친환경 기술 인큐베이터에서 일을 하셨어요. 자, 이런 것만 봐도 이 뿌아송이 얼마나 친환경 분야의 진정성을 가지고 인도라는 현장에서 뭐 런던이나 아니면 대도시 보스턴에 있는 그런 쪽에서 또 뭐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하고, 또 정부에서도 있고 또 NGO에서도 있었지만 또 스타트업도 자기가 창업하고 인큐베이팅도 하면서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한 아주 역량 있는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인스타를 한번 보면은 현장에서 일하시는 때 모습인 것 같아요. 아주 앳된 그 모습. 아마 인도겠죠. 인도에서 이렇게 일하셨던 모습들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최근의 활동들 사진까지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모습까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예쁜 딸이 있으시고요.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죠. 이렇게 기차 타고 다니시면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회의에서 당당하고 멋진 모습으로 여성 커리어 우먼 여성의 멋진 모습, 또 장관실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모습, 그 무엇보다도 이렇게 바쁜 와중에서도 환경에 대한 이 포스팅도 잊지 않습니다. 다양한 활동하시는 모습들, 발표하시는 모습들, 이런 딸에 등교하는 모습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을 방문해서 환경보호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멋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자, 무엇보다 멋진 거는 그녀의 진정성이겠죠. 지금까지도 이런 현장을 잃지 않고 방문하는, 환경오염의 현장을 구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계속 해나가고 계십니다. 그녀가 만든 이런 변화의 기반에는 그녀는 단순히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37살의 풋내기 정치인이라고 보지만 고등학교, 대학생 때부터 집회에 참여하고 개발도상국에서 필드 경험을 쌓고 영국의 혁신기관 네스타에서 8개월 활동하고 인도에서 일하고 인도 프랑스 개발청에서 일하고 또 베올리아에서 일하고 이런 능력을 가진 그녀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기품 있게 자기 법안을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녀가 법안을 설득하는 모습 한번 보실까요? Ami, je veux m'appeler Madame la Ministre. Ah, eh bien alors comment pouvez-vous prétendre alors répondre et parler au nom des Français? Vous me parlez d'aspiration des Français, mais une aspiration des Français. 여기 꼰대 정치인이 이렇게 다리 꼬고 앉아 있는데, C'est non seulement l'égalité femmes-hommes, mais c'est aussi 정신 차리고 내 말 들어. 지금 지구의 위험이 아주 심각해. 네가 이렇게 거만하게 앉을 때가 아니야. Mais je fais comme vous, je fais comme vous. 이게 맞는 해석인지 모르겠지만, je fais comme. 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녀가 만든 패션 팩트, 이 패션 협약은 사실 어마어마한 협약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Make Fashion Greener, 여기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이런 명품 브랜드들이 모여가지고 서스테이너블 패션에 대해서 약속을 한 겁니다. 약속. 어떤 브랜드들이, 물론 셋업 가이드라인이고 리걸리 바인딩은 아니죠.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샤넬, 프라다, 에르메스가 모였는데, 그래도 나이키하고 아디다스가 모였는데, 응? 그래도 H&M하고 인티덱스, 자라가 모였는데 뭔가 되지 않겠어? 서스테이너블 패션에 뭔가 되지 않겠어? 라고 기대를 하게끔 만든 그런 멋진 패션 팩트, 프랑스 G7에서 맺어졌던 패션 팩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더 자세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왜 만들었냐? 그리고 누가 만들었냐? 20% 패션, 글로벌 패션 인더스트리 20%가 모여서 우리가 만들었어. 뭐냐면 유엔의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골, UN SDG에 맞게 우리가 패션 산업도 변화시키자는 약속이다. 그래서 뭘 맺었냐? 3개를 맺었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커밋먼트. 그래서 그러니까 약속이죠. 전 세계적 약속했는데 어떤 분야에서 약속을 했어요? 클라이밋, 기후 변화. 두 번째, 바이오다이버시티, 생물 다양성. 세 번째, 바다를 보호하자는 거에 있어서 약속을 맺었고, 그것을 위해서 concrete joint initiative,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뭘 할 건지를 약속을 맺는다고 했고, 그다음 accelerator. 그래서 이런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할지를 약속을 맺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맺어져 있어요. 물론 이 내용이 되게 아주 강제하고 우리의 행동을 지금 바꿀 수밖에 없게 그 패션 기업들을 옥죄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패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프랑스 정부를 중심으로 패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이런 약속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을 만들어낸 이 푸아송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프랑스의 unofficial minister for fashion isn't afraid of a redesign. 그러니까 패션 장관이라는 건 있지 않지만 그녀는 거의 패션 장관으로서 이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패션계를 변화시키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잠깐 간단하게 들어보자면, In the beginning, everybody thought I was crazy. 모두가 나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왜? 프랑스인데 프랑스 패션 산업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젊은 애송이가 나타나서 82년생이 나타나서 갑자기 프랑스 패션 산업에 문제 있다, 지속가능 패션으로 바꿔야 한다, 자 그러니까 샤넬, 구찌, 프라다, 에르메스 다 모여봐 라고 하면은 얼마나 웃겼겠어요. 근데 결국에 이 일을 해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요? 그녀는 단순한 프랑스 정치인이 아니다. 그녀는 운동가이자 또 실천하는 사람이자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인 거죠. 자, 아까 전에 봤었던 것처럼 정치인들과 이렇게 막 싸우기도 하면서 이런 법안들을 이끌어낸 거죠. 자, I have to be super simple because that's who I am. 이분의 그 옷, 드레스 스타일 자체가 되게 정말 심플해요. 미니멀리즘을 좋아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No print. 나는 프린트된 옷은 안 입어. 왜냐면 질리기도 하지만 이걸 살수록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버려지잖아. 그러니까 나는 세컨핸드가 아니면 나는 소재가 패션 소재가 하나로 된 것만 입지, 나는 합성 소재로 만들어진 옷을 안 입어라는 겁니다. 진짜 대단한 거죠. 본인의 삶, 패션 스타일로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심플하고 서스테이너블한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n the 3 years since her appointment, she has championed France's embrace for more circular economy. 이거 서큘러 이코노미라는 게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여러분, 이렇게 순환 경제입니다. 그래서 버리는 게 없이 이렇게 순환되게 만들어준다는, 그러면서 drafted zero waste law, 쓰레기를 없애는 법안까지 만들어서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고 2021년까지 모든 폐기 플라스틱의 사용을 금지하는, 그리고 화장품 안에 마이크로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죠? 이런 법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정말 엄청난 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Bonjour à toutes et à tous. Hello, welcome to Paris. It's a great pleasure for me to be here, obviously. Gives a lot of hope. Why hope? Because it shows that a lot of things are possible. When they exist, they can actually happen. And it's about time we start talking about fashion and sustainable fashion. I know a lot of you in the room are doing so much in this field. But it's the second largest polluting industry in the world, the second largest. And yet, almost no policymaker was talking about it, even a few years ago. And I decided that we needed to really take this issue forward and actually do something about it. Also because it's an industry that makes people dream. So perhaps let me just tell you a story. I was in Davos, you know, this meeting with a lot of people actually looking for people like you who have the solutions to their problems. So I was in Davos, and a lot of people, for once, were talking about sustainable fashion. And what they were talking about actually was the Fashion Pact. It was one of the basics of their conversations. I don't know if you heard about the Fashion Pact. You know, I can't help being French. So I can't help being a bit arrogant. And I have to say there's something the French are quite proud of, is this Fashion Pact. So what was it? The Fashion Pact is an initiative that gathers about 35 to 40 companies and more than 150 brands all together. 30개에서 40개 럭셔리 브랜드들과 They were brought 150개 together, 브랜드들이 all 모여가지고 together to fight 다 사인하는 not 거죠. only 뭘로 위해서? climate change, 클라이밋 체인지, CO2 기후변화를 emissions, 막기 위해서 but also 이산화탄소 배출을 preserve 줄이자. nature 그리고 and 자연을 the ocean. 보호하자. 그리고 To you it 바다를 seems obvious. 보호하자. But for 라는 a lot of 거를 these 했다는 companies, 겁니다. this was something that 여기서 was 뽀아종이 pretty hard to do. 말하듯이 왜 이 이 서스테이너블 패션과 패션 인더스트리가 이렇게 중요한데 왜 아무도 패션 인더스트리의 변화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어떤 정치인도 어떤 정책가도 이런 거를 하고 있지 않는가, 자기는 너무 답답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마크롱한테 말했다, 자기가 캐링 CEO한테 말했다, 프랑스 패션 기업들 다 모아 라고 And that's what 얘기했다는 we 거죠. di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G7. And now we have this massive movement of companies willing to be working together. Some of them are like luxury giants, and others are smaller or mass market companies, and yet they decided that they were going to work together. 예, 이렇게 오늘 부른 프라송의 활동에 대해서 좀 지켜봤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보면서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젊은 나이에 또 여성으로서의 정치인으로서 또 활동가로서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가 진정성 있게 해오던 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은 기라성 같은 브랜드들을 쥐락펴락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제 진짜 서스테이너블 패션을 만들어가고 있는 전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서스테이너블 패션 리더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단순히 패션 분야뿐만 아니라 환경 분야에서, 플라스틱 분야에서도 정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정치 환경을 가진 프랑스가 부럽기도 하고, 또 프랑스가 이끌고 가는 새로운 패션 산업의 변화가 또 기대되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서스테이너블 패션 분야에서 활동하고 노력하고 변화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여성분들, 또 많은 분들에 대해서도 재미있게 또 소개시켜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지켜봐 줘서 감사하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서스테이너블 패션을 위해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응원을 보냅니다.